지성 피부니까 비만이다. 아니면 비만이니까 지성 피부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뵀던 많은 비만인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지성이,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서 건조한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만인 분들은 호르몬 변화라든가 그런 식습관 때문에도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경우에 여드름이라든가 각종 이제 피부 질환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100%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지성 피부는 비만과 굉장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비만은 질병이다. 오입니다. 비만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은 질병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많은 학회에서 비만은 질병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으로 인한 우리 신체의 여러 가지 변화, 여러 가지 문제겠죠. 질병들도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심리적인 불안이나 이런 걸로 인한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은 질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비만을 가지고 단순히 체중이 늘고 살이 찐 상태라고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누구나 한 번씩 살이 쪄본 분들, 지금도 살이 좀 쪄서 고민인 분들은 절대로 이걸 단순히 살만 찐 게 아니라 질병인 상태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서 이 비만인 분들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나 많은 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X 하겠습니다. 제가 체중이 한 10kg 정도 갑자기 이렇게 찐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늘 들었던 생각이 너 왜 이렇게 먹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너 진짜 물을 많이 먹고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옛날보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찔까? 나이 먹으니까 이게 진짜 살이 찌는 건가? 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속상했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다 뿐이지 사실은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틈틈이 뭔가를 먹고 있었고, 요즘 관심들 많으신 혈당지수 높은 음식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군것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제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운동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여기저기 탈도 많이 나서 운동을 많이 못하는데, 그런 활동량이 줄어서, 즉 칼로리 소모가 줄어드니까 그로 인한 칼로리 밸런스가 이제는 살이 찌는 쪽으로 가는 단계라서 살이 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처럼 많은 분들이 나 별로 안 먹는데 옛날에 비하면 나 진짜 많이 줄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난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라는 얘기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물은 칼로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만 먹어서 살이 찌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말처럼 비만인 사람은 피부가 좋은가요? X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이 찐 분들이 실제로 피부도 막 탱탱하고 광도 나고 윤기도 흐르고 이러니까 진짜 살이 쪄서 피부가 좋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비만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비만인 분들이, 모든 비만인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드시는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생활 패턴들 관련해서 피지 분비가 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피지가 많으니까 좀 건조하고 칙칙하고 푸석푸석해 보이는 피부보다는 조금 더 윤기 있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살이 있으니까, 지방이 많으니까 사실은 조금 우리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처질 수 있는 단계에 들었을 때 이런 빤함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탱탱하고 좋아, 오히려 살을 뺐더니 처짐이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안 좋아진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비만이 피부를 좋게 한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드름이나 그런 피부 트러블 없이 말끔한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피지가 많아서 아무래도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비만인 상태는 이제 만성적인 염증 상태로 몸이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체내가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염증성 여드름이라든가 아토피가 있던 분들은 아토피가 악화된다든가 하는 이런 피부에 좋지 않은 것들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비만으로 인해서 피부가 좋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비만이 두드러기의 원인이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X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 이제 아무래도 비만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만 상태가 이제 만성적인 염증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성적인 염증이 대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일단은 염증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우리 체내 반응, 염증 반응 이런 걸 많이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쉽게 비유를 들자면 그런 염증은 약간 장대비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막 비가 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의 반응도 많이 나타나요. 열도 많이 나고 뭐 많이 오한이 나타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겪어봤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반대로 만성적인 염증 상태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가랑비 같은 거, 조금씩 이렇게 비가 오는데 잘 인지는 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가랑비에 못 젖는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만성염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갉아먹는 상태고 결코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이런 비만인 분들, 즉 지방 조직에 보면 지방 세포만 있는 게 아니고 대직세포 같은 면역계에 관련하는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여기서 염증을 유발하는 각종 물질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방출이 되면서 염증을 실제로 많이 유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비만 자체가 두드러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두드러기가 조금 더 쉽게 생기고 잘 생기는 경향을 만들 수 있는 토대는 되기 때문에 제가 X라고 한 건데, 사실 실제로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비만이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비만 때문에 뾰루지나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 보호입니다. 비만인 분들은 이제 식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몸이 놓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드러기라든가 각종 발진들, 이런 염증성 질환들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드름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피지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호르몬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아지기 마련인데, 그런 많아진 피지 분비 때문에 여드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고, 또 그 여드름이 단순한 좁쌀 여드름이 아니고 염증성 여드름으로도 조금 더 쉽게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인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여드름, 피부 질환에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비만약 먹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는 비만약 때문이다. 이건 X 일단 하겠습니다. 사실은 비만약을 먹고 비만약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X를 들었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 비만약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X를 들었는데, 비만약 때문이 아닌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약을 먹었는데 트러블이 올라오니까 약 때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트러블 올라오는 것은 원인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하다못해 전날 음주를 해도,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잠을 잘 못 자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트러블은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약하고만 연결이 될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약의 비만일 때 저희가 쓰는 약들 중에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항목에 피부 이상, 발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진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약들을 다양하게 처방을 하고 있지만, 약들 정보랑 그 부작용들을 보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약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즉 어찌 보면 비만약이라고 해서 특별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대부분의 약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어떤 약이든 드셨을 때 피부 발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약이든 드셨을 때 알러지, 두드러기 반응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 조금 더 잘 나타나는 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비만약 중에서 굉장히 흔하게 피부 발진을 유발하고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약들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약을 드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본인이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두드러기가 좀 잘 생기는 편이다 라고 본인이 알고 계시다면, 비만약으로 인해서 이런 저희 의료진과 상담을 하실 때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울세라, 리쥬라, 다이어트 피부 관리가 꼭 필요한 걸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만의 정도가 심했던 분들일수록 지방 흡입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살을 많이 빼고 체중 감량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피부가 많이 처지고 피부 상태도 약간 좀 칙칙하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살 뺀 건 좋은데 오히려 보기에 전보다 더 못하다라는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런 피부 관리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말로 고도비만, 심했던 비만으로 인해 살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성형외과들에서 수술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심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사나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리프팅 시술들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울세라, 리쥬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울세라는 이제 초음파 리프팅으로서 그 즉각적인 피부 당겨짐, 피부를 이렇게 당겨주거든요. 왜냐하면 피부 자체를 이렇게 올려준다기보다는 피부 안에 있는 우리 얼굴 근육, 표정 근육들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근막에 작용을 해서 당겨주게 하는 거죠. 실제로 하고 나면은 이런 특히 턱선이나 이중턱 이런 데 이렇게 올라가지면서 시술 직후에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 리쥬란 같은 경우는 울세라랑은 완전 다르게 이거는 주사제고요. 피부에다가 주사를 놓는 식으로 시술이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 제일 유명한 부분이 엄청난 통증입니다. 그 통증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쥬란은 피부에서 세포 수준의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폭풍 감량 후에 살처짐이 심하거나 피부결이 많이 상한 분들을 대상으로 주사 시술을 진행하게 되면 피부 결도 많이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백, 많이 건조한 피부의 보습 이런 데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울세라든 리쥬란이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시술을 정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 피부도 비만과 관계가 있다.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성 피부니까 비만이다. 아니면 비만이니까 지성 피부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했던 많은 비만인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지성이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서 건조한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만인 분들은 호르몬 변화라든가 그런 식습관 때문에도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경우에 여드름이라든가 좀 이제 피부 질환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100%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지성 피부는 비만과 굉장한 관련이 있다고